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이번 우리 시장 월요병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일단 중요한 경제 지표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미국의 CPI 발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수요일 날 장을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 더 잘 세워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코즈버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덜어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속의 종목 차트들까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란 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4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월요일 코즈브 투나잇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렇게 답답한 시장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뭔가 든든한데요. 네. 일단 시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일단 앞서 3월 수치는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번 예상치는 전월보다 소폭 내린 0.3%, 또 전년 대비는 3.4%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2,7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 흐름 나타나다가 결국 장중 저점 부근이죠. 8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000개가 넘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막판의 속폭이지만 170억 원가량 물량 사자세 나타났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가 달라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연출됐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그리고 기관은 연속 4거래일째 순매도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가 나타났고, 또 근데 여기에 TSMC는 매출 증대 소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요. TSMC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2%대 올랐습니다. 또 이번 달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나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오늘 상승세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저PBR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저PBR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금융감독 원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밸력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나타났고요. 다음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들 오늘 약세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3%대 하락세 나타났고요. 엔캠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켰네요. 코스닥에서나 코스피에서나 역시나 동일하게 여전히 강한 거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장에 코스닥에서는 화장품주들도 강했는데요. 지난 10일이죠. 클리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서 조금 강하게 상승세 나타났는데 또
바로 상승분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또 본네도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랐지만 상승분 반납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1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장 막판에 우리 AI 챗봇 관련주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일단 애플이 다음 달에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런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했다가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잖아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시작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끝물인 건가요? 실적이 나왔다라고 끝물로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엔 수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급의 양상이 오전 1시간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리고 화장품주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전선 관련주와 AI 관련주, 이쪽으로 수급을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움직임까지 같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일까지는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 지금 당장 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일까지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로 수급이 아무래도 좀 쏠리는 모양새잖아요, 요즘 네. 시장이. 그래서 반도체가 일부 힘을 못 받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이제 또 곧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이 반도체 뭔가 매수해야 할 기회인가요? 아니면 이제 정말 전선과 전력 설비주 쪽으로 바라봐야 할 타이밍인가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범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첫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될 수 있는 지지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지가 돼 주어야 할 텐데 내일은 시장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우선 우리나라는 15일 날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5일 날 저녁에 CPI 발표가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권이 아니라면 그 종목들은 CPI 결과에 따라서 16일 날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낙폭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갭을 띄우는 시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시초가부터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일은 위험한 종가 베팅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코스피입니다.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에 있고 코스닥과 다르게 거래 대금이 붙었습니다. 그 말인 즉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뭡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내일만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봉이 나올 때 그와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건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내일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을 따라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한 가지 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후장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다면 내일은 매매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만에 하나 내일 정말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해당 종목의 외국인 기관은 안 보셔도 돼요. 외국인만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가 잡혀 있다면 그 종목은 조금 물려 있어도 기다리고 버텨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어야 하느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면 그 종목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선 관련주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AI 관련주 보셔야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까지만요. 여기까지만 보시라는 겁니다. 네. 반도체는 왜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반도체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뭐라고 설명 주셨습니까? 다음 주에 뭐 있다고 하셨었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CPI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심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뛰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 가격 구간에서 종목을 보유하기보다 CPI 지나고 파도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진입하시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굳이 내일 반도체 관련주를 들어가시는 건 위험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만 전선주들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AI 종목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또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최근 이건 중요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력이 있으며 네.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라면 내일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CPI가 나오고 나서 CPI가 안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 주가가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CPI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갭이 뜨겠죠. 그런데 안 좋게 나오면 갭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갭을 띄워놓으면 어떻게 된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갭을 하락시키면 뭐가 된다?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야금야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주들 중에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거나 아니면 전선 관련주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거나 그도 아니라면 AI 혹은 데이터 센터까지 보시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CPI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하냐? 바로 전선,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거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0721 4자리고요.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종목 알려주시고 또 빠른 장중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일단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또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또 그리고 조선업이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슈퍼사이클 기대감이다 뭐 이러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는데 조선업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나요? 상승세가 나타나나요?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상승 가능성 높고 지금 보면 화장품주 그리고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갈리는 건 정말 이 슈퍼사이클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젠 그만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라가는 그 상승 추세에 정리할 것인지가 갈린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조선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이슈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안을 넓혀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가 어떻게든 살아나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민청과 관련된 네.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조선업으로 가서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기술직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민청의 설립 또한 관심 갖는 부분이지만 조선업 우리나라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추세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과 고평가의 단위까지 이미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네.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지켜보면서 조정 가격 구간에서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뛰어내리지 마셔라. 좀 더 네.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화장품과 조선주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테마인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요? 자,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지만 중국으로 수출이 나가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어제부터 끌고 오고 있는 이슈가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을 실시간으로 이제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중국의 증권거래소에 어느 정도 조금 암울한 암묵이 들이울 수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잠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건 CPI 결과만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화장품주 지금 진입하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네. 그리고 16일 날 오후장 한 2시 반 정도까지 봤을 때 가격 조정을 받고 그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다면 네.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화장품 관련주는 언제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금요일 날까지만 이겨내면 다음 주부터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진입 관점이라면 전고점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중에서 대장주와 부대장주들 중에 네.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본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또 원택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유전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건 줄기세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건 화장품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최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지 못하시겠다면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건 프로그램. 왜?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수치입니다. 네. 매수를 하면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하면 매도와 동시에 나타나는데 외국인의 거래량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내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프로그램 매매가 지속적으로 매수로 잡혀 있다면 그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반대 경우죠.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갭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화장품주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갭을 띄우면 익절 자리가 되겠지만 갭 하락시키면 매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주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내일 장 끝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갭 하락해서 시작하면 매수, 갭이 떠서 시작하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고 종가 어디에서 유지되는지와 금요일 날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항상 보셔서 아시죠? 오전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면 그 종목을 금요일날 종가 베팅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CPI가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이 CPI를 기점으로 일단 내일 화요일장과 그리고 또 끝나고 우리 장은 목요일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목요일 오후장까지 이게 수급이 지속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또 금요일에는 오후장에 조금 약세가 항상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종목 다음 주에 조금 강하게 오를 힘이 있다라고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도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0721 4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인데요. 종목명 시노팩스고요. 매수가 11,220원 그리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11,64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시노팩스 종목을 검색해 보니까 시노텍스라는 정수기를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수기가 정수 뭐 조리도 되지만 샤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일 차트 저희가 이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차트 보기 전에 이게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어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나온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전문가님 시노텍스 어떻게 보시나요? 시노팩스죠. 네. 시노팩스가 어떤 걸 한다고 말씀 주셨죠?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어제. 정수기요? 네, 일일 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있는 FPCB, PCB 관련주로 BH와 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수기요? 정수기는 실질적으로 매출 찍히는 거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출시했으면 그래도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정수기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1,220원이다. 그 말은 수익권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건데 내일이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판가름이 나는 날입니다. 왜? 오늘 갭을 띄워서 음봉이 나온 것까지는 지수를 따라서 그래도 방어 잘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 아쉬움이 남느냐?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얼마? 11,690원입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오늘 얼마에서 끝났습니까? 11,640원에서 끝났죠. 그래서 11,690원을 이탈한 11,640원에서 끝났다면 내일 종가가 11,690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시노팩스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FPCB와 PCB 관련주, 애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어디입니까?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선에 조정받았었던 가격 구간까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종목인데 그 위로도 저항 가격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돼준다면 재차 상승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고점을 만들고 누웠다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노팩스는 여기에서부터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낙폭심화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노팩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매출액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흑자폭이 어떻습니까?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시노펙스는 매출은 그대로이지만 회사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면 이 기업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부채 비율과 유보를 보셔야겠죠.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점점. 네. 유보율은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장기화 시켜볼까요, 차트를? 지금 현재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만 아시면 되니까. 자, 어디입니까? 고점 같아요. 매수가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어디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 분석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2배씩 증가되고 있다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그만큼 올려야 되겠죠. 지금 방송상에서 정확한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엔 어렵지만 대충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 차트에 한번 찍어볼까요? 얼마 정도 적정 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찍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해당 가격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주가가 내려가려고 한다면 내 본전을 이탈하기 이전 어디가 되겠습니까? 11,220원이시니까 11,260원 혹은 270원까지 내려올 때는 본전에서 재세금 포함한 본전 가격 구간에서는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일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그리고 11,690원 위로 올라간다면 시노펙스 전고점 돌파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노펙스 내일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690원 이상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더 상승할 힘이 강하지만 종가가 그 밑으로 끝이 난다면 7,500원까지 그리고 또 그 아래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11,260원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어서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T-로보틱스고요. 매수가 21,0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오늘 8%대나 하락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T-로보틱스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덜하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걸까요? 전문가님하고 이따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로보틱스 연구 개발로 전환해서 뭐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뭐 이런 관련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오늘 정말 장대 음봉 그리면서 밑꼬리까지 터치하고 15,37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래도 종가는 조금 회복하면서 그러네요. 종가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15,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영향입니다. 그래요? 네, 지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건 기업 분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친구는 적정 주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매출액은 100억씩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인데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의 적자를 연간으로 한번 보죠. 자, 5년 연속은 아니네요. 언제? 코로나가 시작됐었을 때 흑자로 전환된 이력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3년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의 정상치라는 겁니다. 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상황에서 네.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삼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동과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농번기가 있었다라는 것.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데 AI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접목되는 산업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없는 거죠, T-로보틱스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차트 오늘까지 1343거래일째입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요 자리 보이시나요?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됐던 자리. 그 자리의 가격이 12,57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2,570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비중 5%시잖아요. 너무 좋으십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 로봇 관련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반도체주들이 올해 한 해 내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AI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있는 건 또 뭐다? 의료 AI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의료 AI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계입니다. 그리고 로봇과의 밀접한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뷰노와 루닛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12,570원이 추가 매수 가격이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익절 가격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잡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를 잡아보자면 대략적으로 26,000원 위에 26,000원 윗단으로 매도가를 잡고 기다려보시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T로보틱스 26,000원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물타기에도 괜찮다라는 얘기 주셨어요. 그 가격은 12,570원 구간대니까 금액 잘 적어두시고요.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다시 돌아올 강하게 상승할 힘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걱정 좀 덜어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명은 원택이고요. 매수가 1,150원, 비중은 15%입니다. 네, 시청자님도 손실 중이시네요. 원택 같은 경우는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최근에 또 저희 지난주 시장에서 피부 미용 기기가 조금 비올이라든지 이런 수출 쪽으로 강하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원택은 어땠는지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원택 같은 경우는 라비앙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오, 아니나 다를까. 와, 오늘 차트가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실 만하네요. 개파락하고서 이렇게나 떨어진 채로 장을 마쳤어요. 최근에 10,000원대까지도 그래도 9,000원에서 10,000원대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 3거래일 전에는 이렇게 또 조금 강한 장대 양봉까지 그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나 개파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간 외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소리인데 네,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선은 매수가 한번 잡고요. 1,150원 잡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원택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1,150원.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이유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어떤가요? 좋은 상황이에요. 네. 좋은 상황입니다. 매출액 점점점 증가됐고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점점점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뭐 때문이다? 이거죠. 이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수놓아져 나오고 있는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뭐? 1분기 어닝 쇼크로 인한 급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원택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땐 어땠습니까? 많이 떨어지면 적정 주가까지 내려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로써 거래가 시작된 지 1,083거래일째입니다. 적정 주가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여기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한번 그어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군데 가격 구간을 찍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점은 5,350원. 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저점이 되는 가격 7,600원. 두 곳의 가격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차트를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지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지가 된 가격을 찍었으니까 과거 시점에 돌파가 나왔었던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가 빠졌더라면 저라면 7,600원이 뭐가 된다? 낙폭 심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어떻습니까?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건 시청자분이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가격 구간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600원까지 내려온다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6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뭐 하면 된다? 반등 나올 때 데드캣 바운스 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인 수급에 빠르게 본전에서 나오고 네. 그 다음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그려준다면 5,350원이 적정 주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5,35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신규 진입 관점으로 너무 좋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도 이 자리는 회귀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매물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22%나 되는 그 매물의 물량이 상단에 있는데 이들이 언제 추가 매수를 감행하겠습니까? 7,600원이 깨지는 순간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곳의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가 된다? 저항이었던 가격이었다가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기업의 내용을 몰라도 차트적인 관점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며 뉴스 하나의 상한가까지도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5,350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50원에 물려 계신 것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7,600원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신 이후에 손실폭을 줄이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약손실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이후에 원택은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진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들어가신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7,600원짜리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셔서 약익절이라든지 본전에서 꼭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신규 진입가도 잡아주셨어요. 5,350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이슈와 또 정확히 그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차트까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네, 모나리자는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모나리자. 이제는 올라가든 말든 내 거 아닌 거예요. 왜? 제가 모나리자를 설명드릴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뭐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 5일 이평선이 따라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MA죠.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가 깨졌어요. 어디를 깼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5일 이동평균선과 간당간당하게 받치고 있었는데 오늘 3,84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했습니다. 물론 제 기법의 자리 혹은 저보다 낮은 위치에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얼마입니까? 3,075원보다 낮은 위치에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내일 3,045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마감을 하게 되면 모나리자 아직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까? 맞아요. 이 자리 아직도 좋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네. 분명히 상단에서 진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840원 이탈됐으니 이제는 놓아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 3,84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은 CPI로 인한 유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게 될 경우에 오전부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내일 시초가에 갭이 하락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9시 5분까지 보셨을 때 프로그램입니다. 이 창은 프로그램 창인데 프로그램의 순 매수량이 양봉이 나온다면 그죠? 빨간색이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파란색이면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빨간색이면 모나리자 내일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장이 끝난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내일 시초가 갭이 1%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뭘 보면 된다? 프로그램상의 순매수가 9시 5분까지 이어져 있다면 내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종목은 언제 익절을 끝냈습니까? 이때 끝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혹시 모르니 3,840원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나리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네. 들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AI 열풍과 이상기후에 따라서 구리값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를 넘을 위치에 와 있다? 구리 가격이 $10,000를 넘어갈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그리고 또 관련성이 있는 KBI 메탈부터 시작해서 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가온전선 마찬가지로 오늘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착된 지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까지의 상승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올랐다? 16.52%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켜보시고 보유하시려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을 왜 오늘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모두 다 매도세입니다. 그리고 잠정 추산치인데 9시 25분, 58분, 11시 5분, 1시 11분, 2시 13분에 봤을 때 매도, 양매수, 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느냐? 전선주들, 네. 다른 전선주들의 주가의 상승 때문에 가온전선 오전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마지막에는 다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뭘 보면 된다? 한 가지죠.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왜?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리고 나서 CPI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온전선 포착된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자, 가온전선 600일 차트 보시면 왜 팔아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메가토로 선 보이시나요? 여기 빛기둥 보이세요? 형광색? 네. 망치까지 만들어 왔는데 네, 이 메가토르 자리가 저점이라는 건 오늘 종목도 메가토르 종목인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지도 않았지만 이탈해도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으로 보유했으면 139거래일, 너무 길죠. 너무 깁니다. 그런데 기다렸더니 몇 퍼센트? 321%의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은 내가 좀 여유 있게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나는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이 메가토르 기법을 배우시고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만 매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네. 오늘 종목 엑시콘입니다. 메가토르 기법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감춰진 종목이죠. 잊혀진 종목입니다. CXL 관련된 내용과 DDR5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주요 제품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메모리 테스터, 뭐 스토리지 테스터 및 테스터 서비스 등 뭐 하는 기업, 검사 장비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검사 장비 제조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도 제조하고 있고요. DDR5 메모리 테스트 장비도 제조하고 있고요.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다면 이 종목은 잡아봐도 괜찮다인데 CXL 1.1 버전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고 CXL 2.0 테스터 개발 진행 및 사용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CXL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최근 FPCB, PCB 관련주로 엮여져 있으면서 CXL이라는 번호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코리아 서킷의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엑시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절 자리의 선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오늘 18,780원 종가 가격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왜? 보이십니까? 망치! 깡! 보이십니까? 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600일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눌렸죠? 눌렸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넘기는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까? 6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재밌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차트입니다. 600일 차트인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항 가격 구간이죠. 그 자리에서 눌렸다가 주가가 돌파가 나왔는데 눌렸죠.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낙폭이 심화가 됐고 이격이 얼마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엑시콘이 여기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의 움직임은 뭐가 된다? 브레이크를 지금부터 밟을 건데 조금 더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4,700원까지 눌린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22,6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 주목해 보시라는 설명 드리면서 오늘 시장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엑시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어요. 지금 일단 오늘의 종가 18,780원 진입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2,600원, 추가 매수 가격 14,700원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저희 코스브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